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하승리, 고등학교 2학년이다.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어서 귀에 보청기를 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최근에 나온 보청기는 디자인도 예쁘고 언뜻 보면 이어폰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청기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기도 하고, 보청기를 끼면 청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진학했다. 학교 생활은 크게 힘든 점은 없었고 최선을 다해 알차게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보청기의 세련된 디자인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가 일어난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누구야 대체? 이어폰 소리가 나한테까지 다 들리잖아. 시끄러워 죽겠는데 당장 안 줄여? 손자로 보이는 어린애를 데리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소음을 내는 범인을 찾으려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사실 보청기를 낀다고 정상인과 같은 청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어폰, 시끄러워 하는 말은 선명하게 들려왔다. 누구 핸드폰이라도 울리나? 내 핸드폰은 아닌데. 어쨌든 나는 할아버지가 찾는 범인도 아니고 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학교에서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내가 깜빡깜빡 조는 사이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범인을 찾고 있었고, 손자도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 근방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해. 그러면서 내 가까이에서 두리번거리며 누가 범인인지 사람들을 차례로 노려보다가 내 앞에서 딱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지? 네가 범인이야. 어? 나?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내 귀에 강한 충격이 전달됐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귀를 만져보니 보청기가 귀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귀에 있어야 할 보청기가 할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 보청기를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챈 것이 분명했다. 보청기가 귀에서 떨어진 순간 주변의 소리가 무음에 가까워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뭐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건 보청기예요. 나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음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했다. 내 목소리가 들렸는지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기 때문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놓았다.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알아들으셨나 봐. 하지만 다음 순간 할아버지는 다시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다. 할아버지의 입모양을 읽어보니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은 사람들 앞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기도 싫었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은 할아버지에게 뭐라 항변하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더 심하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았고,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왔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꼭 참고 있었다. 그때 내 맞은편에 있던 회사원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은 할아버지에게서 내 보청기를 뺏어와 나에게 돌려주었다. 서둘러 보청기를 귀에 꽂자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제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갔던 것 같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자요. 이 소리 맞죠?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그러자 이어폰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자분이 그렇게 사과를 하자 할아버지는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 들어? 이게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범인은 이 여자애가 틀림없어. 젊은 게 보청기가 어쩌고 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음악 소리는 이 여자애가 있는 방향에서 들려왔다고. 라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귀가 안 들린다고 한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선천적으로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아버지는 조금도 자기 생각을 나도 보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네 귀에 꽂은 건 보청기가 아니야.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이야. 니들 날 고약한 늙은이로 만들려고 작당들 한 거지? 할아버지는 급기야 분노하면서 나한테 달려들었다. 그리고 다시 내 귀에서 보청기를 빼앗아서는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이겼다. 난 그 광경을 그저 얼어붙은 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대체 이게 무슨 행패세요? 라고 하며 아까 그 남자분이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만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눈앞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었다. 나는 좀 전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북받쳐 올라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얼굴을 들고 아주머니를 보려던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할아버지가 그 남자분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학생 괜찮아?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다. 이번 역에서 영무원한테 사정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나하고 같이 내려요. 하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다. 학교엔 내가 연락해 둘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너무 걱정 마. 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 일의 황당한 전말을 알게 되었다.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온 범인은 아까 그 남자분이 아니었다. 그 남자분은 그저 그 소란을 빨리 잠재우려는 생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말했던 거였고 이어폰의 음량도 할아버지한테 보여줄 때 일부러 크게 올렸던 거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신경을 거스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어이없게도 진짜 범인은 할아버지 자신이었다.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는 할아버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들리긴 한 모양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지 그 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그 소리를 향하고 있었을 때 여기야, 여기서 소리가 들려 하며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뒤에 있던 남자아이가 할아버지의 가방을 손으로 가리켰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뒀잖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핸드폰은 분명히 진동으로 되어 있었고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좀 전에 산 거잖아. 너도 같이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게 비싼 건 아니지만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왜 지 혼자 소리가 나겠어? 아무리 싼 거라고 해도 아직 새 건데. 절대 나는 아니야. 이런 얼굴로 여전히 굽힘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그 남자분이 물었다. 그럼 그거 말고 예전 핸드폰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야 저먼 말이 헌 것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지.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예전 핸드폰은 어디에 두셨는데요? 가방에. 근데 그건 카메라밖에 못 쓴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자기 가방을 열었다. 그러자 가방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여자의 짧은 비명 소리인 것 같기도 했고 거친 숨소리인 것도 같았다고 한다. 아니 이게 왜 지 혼자 저절로? 당황한 할아버지가 허둥지둥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사이에도 여자의 격양된 숨소리와 남자의 낮은 톤의 신음소리는 지하철 안에 가득 퍼져나갔고 남자아이가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야 이놈아 안 돼. 라며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의 눈을 가렸고 얼른 핸드폰을 주우려 했지만 손주한테서 손을 뗄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누가 저것 좀 꺼줘. 라고 소리쳤다. 결국 그 남자분이 핸드폰을 집어서 화면을 껐고 할아버지에게 핸드폰을 넘겨줬다. 할아버지, 아까 그거 뭐야?
천진하게 물어보는 남자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크크크 웃음을 터뜨렸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그 남자분에게 팔목을 잡힌 채 역무원 앞으로 끌려갔고 역무원실에 들어가 자기 입으로 소란을 피운 내용을 이야기해야 했다. 단단히 체면을 구기게 된 할아버지는 역무원실에서 자기가 소란을 피운 정황을 얘기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뒤 할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나도 참고인으로 경찰서까지 같이 동행했다. 경찰 조사가 끝나자 가족들이 경찰서로 할아버지를 데리러 왔는데 어찌나 화를 내던지 할아버지는 점점 풀이 죽어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보청기 변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 물론 할아버지한테 당한 수모를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만 할아버지는 한 달 전쯤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다는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핸드폰도 싼 것으로 바꾸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보청기 값과 위자료 100만 엔을 물어내야 하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가 난 할아버지 딸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다신 안 봐요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니 약간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그렇고 이미 해약한 핸드폰에서 어떻게 동영상이 재생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다운로드 후 저장해둔 파일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장해뒀던 파일이 오작동으로 재생됐던 거란 걸 알게 되었다. 아마도 그 할아버지는 이어폰을 끼고 최대 음량으로 동영상을 시청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 핸드폰의 음량도 최대 상태였을 테니까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났던 거겠지. 대체 그런 동영상을 그렇게 큰 소리로 혼자 몰래 듣는 심리는 뭘까?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도 소리가 새어나왔을 게 분명한데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건가? 어쨌든 나는 보청기 배상금과 위자료를 받았고 그 돈으로 전에 쓰던 보청기보다 훨씬 더 고가의 고성능인 보청기를 새로 구입하고 기분 좋게 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